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희비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화에어로 또 유상 증자 발표와 더불어서 또 HLB는 이 FDA 승인이 불발됐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 또 관련한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또 이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흐름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당히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제 또 한화는 장 마감하고 나서 사상 최대 증자. 네. 뭐 여러 논란도 있었고 많이 걱정들 하셨을 텐데 또 오늘 새벽에는 HLB가 시장에서도 많이 우려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안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는 증자 이슈, 하나는 어떤 그 신약과 또 FDA의 허들을 넘는 그런 문제, 각 그 섹터별로 상당히 중요한 어떠한 그 요인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침에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 관련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그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침에만 해도 그런 관련 섹터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종목별로 이제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쌍두마차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T 소부장 쪽으로도 매기들이 몰려가는 그런 흐름에서 그나마 대안이 이렇게 IT 쪽이 그동안 계속 이번 주에 주도해왔던 흐름들 속에서 의미 있게 지수나 종목들을 방어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바로 그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가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침에도 네. 사실 선물 시장 쪽에서 45분에 개장이 됐을 때 소폭 순매도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나중에 또 어떠한 그 쇼 포지션을 취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진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장의 흐름을 뭐 쫓아갈 수밖에 없는 또는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방산이라든가 또는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은 결국은 HLB를 과연 멀리해 가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 쪽들이 움직여줄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주들이 다 이들 쪽의 어떤 핵심 주도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한도 다음 주 초까지는 이런 부침이 좀 하나 그룹주들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증자 예상 가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한 달 후에 이제 또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 하지만은 일단 발표한 예정가는 60만 5천 원이니까 여기에서의 하방을 잡아주는지가 일차적인 관건이다. 걔가 확인이 되고 저점을 잡아주면 나머지 하나그룹주들도 조금은 더 빠르게 반등을 줄 수 있고 저점이 나오니까 그때 공략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늦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겠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이 삼성전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일차적인 목표가 6만 5천 원. 이 6만 5천 원을 가기 위한 허들은 6만 1천 원에서 이제 또 부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현재 이 외국인들의 흐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HLB 테라퓨틱스. 네, HLB 관련주 갖고 계시고 그룹주 갖고 계시고. 걱정돼요.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또 HLB 그룹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1611원에 샀어요. 네, 1611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 네, 30%. 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HLB와 관련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시청자님은 처음 전화 주신 건가요? 네. 네. 그 전에 이 HLB 선생님 저기 TV 많이 봐요. 예. HLB 관련된 문의가 올 때마다도 혹시 방송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 그때마다 좀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비중을 축소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선생님 그래야 되는데 못 하셨죠. 너무 예. 그런 까먹은 상태라. 아, 이거 참 제가 예. 이제 뭐 순식간에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뭐 반토막 가까이 됐다가 오늘 뭐 조금 그래도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네. 선생님께서 그냥 손절하라면 하고 싶어요. 그쵸? 하세요, 예. 그럼. 예, 손절이 예. 날 것 같아서 예. 아침부터 하려고 뭐, 했는데 그래도 미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침에 만약에 했었으면 뭐 거의 하한가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 마이너스 예. 10%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 일단은 매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그러고 싶어요, 저도. 예, 이 뭐 몇 예. 년 동안 또 이게 2023년부터 시작된 내용이 계속 부침이 있다가 그쵸, 이러한 그 이제 흐름으로 가잖아요.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걸 팔고요, 선생님. 그렇게 우리 다른 HLB 관련된 문의는 이제 앞으로 안 받겠습니다. 우리 저 관리 뭐죠? 저 방송팀에서도 HLB 관련된 문의 오시면 이제 뭐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침 하셨으니까 딱 말씀드리는데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HLB 그룹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뭐 기술수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FDA라는 게 무슨 뭐 이상한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이상한 신생 기업들이 뭐 FDA 우리 승인 신청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막연한 믿음을 갖고 무슨 뭐 신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계속 12월 초부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HLB 관련된 문의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올 때도 저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1, 20% 정도 손실 다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당시 때 가격에라도 비중을 줄였거나 매도를 하셨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장중에 하한가라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특히 HLB 그룹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자금을 증자를 통해서든 시비 발행이든 뭐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어떤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주가의 부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HLB 관련 주식은 정말 내가 오늘 한꺼번에 다 매도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정말로 50%씩이라도 이틀에 걸쳐서든 3일에 걸쳐서든 매도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또 자금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HLB 테라퓨틱스 현재 구간에서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HLB 관련주들 경계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이 시장에서 또 다른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파미셀이요. 파미셀.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700원에 15%요. 네, 13,7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네. 해주셨는데 현재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며칠 파미셀. 전에요. 네네. HLB 제약 네네. 그거 손절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3, 4일 전에 손절했어요. 근데 오늘 그러셨어요? 완전히 끝나겠네요. 아유, 그나마 뭐 좀 뭐 손실 보고 하신 거겠지만 네네. 정말 뭐 그래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네네. 진짜. 네, 그게 쉽지가 감사합니다.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아까 사실은 제가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격앙돼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HLB의 매출단하고 이 실적단들을 좀 먼저 보고 파미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마침 보세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매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계속 몇 년째 영업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적자.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한 방을 노리는 거거든. 로또보다도 힘들다는 FTA 신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네. 이게 HLB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신규 상장하고 쪼개고 12개나 상장 기업이 있고 좀 안타까워요, 정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은 이제 파미셀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네. 네. 파미셀은 어떻습니까? 뭐 뻘건 게 없죠. 다 팔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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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출도 600억대. 그리고 올해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600억대에서 올해 1,300억대로 매출 점프업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영업이익 47억에서 작년에 올해 350억, 내년에도 488억.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작년에 63억에서 올해 340억이 추정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454억이 추정이 돼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만을 우리가 뭐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네.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업종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요. 지금 증권사에서 전체적인 이 목표가를 얘기해 주는 게 15,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AI 네. 가속기항 케미칼 부분에 그러한 고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아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 퀀텀 점프라고 얘기하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네. 이 주가의 위치도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우상향의 모습을 잘 그려가고 있어요. 상승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13,700원에 지금 손실 구간에 있긴 하지만은 요 출렁출렁 거리면서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이쪽 이 지지라인들 뭐 1,500원 정도 되겠죠. 이것만 훼손되지 않는다면요. 그냥 네. 뭐 15% 정도 이런 N자형의 파동을 그리면서 충분히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지금 주봉의 모습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사실 단기간에 좀 올라왔어요. 그렇죠? 올라왔고 최소한도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실려 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거래가 실린다면 지난 2022년에 요 고점권에 있는 자리들 5월 달 고점이죠. 여기 라인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이게 넥라인입니다. 지금 14,500원이 딱.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4,500원 거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16,000원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오히려 홀딩 하시면서 11,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뭐 조금 더 추가 매수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뭐 비중 한 20%까지만 확정해 놓고 그렇게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이 파미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는 흐름이니까요. 가격 전략,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종목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이 점심시간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6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기아, 그리고 매수가는 103,800원에 비중은 6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서동구 파트너님. 평단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비중 60%. 참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비중이 그쵸? 좀 많으시네요. 뭐 빼박입니다, 빼박. 그러니까 비중 60%라는 얘기는 사실 거의 뭐 몰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비중 네. 뭐 투자 규모가 크든 작든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어설프게 있으면 정말로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거죠. 네. 뭐 하루 이틀 매매하시고 짧게 공략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면 이제 지금은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홀딩하고 계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 한국 시장을 산다 그러면은 뭘 사겠어요? 삼성전자죠. 그렇죠. 삼성전자 사고. IT 쪽에서는 자동차 쪽에서는 뭘 사겠어요? 현대차랑 기아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매기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비어져 있으니까 얘를 먼저 빨리 채워야 돼. 그래야지 시장의 지수라든가 어떤 그런 걸 비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에 보니까 뭐야. 4월 1일 날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우리만 뭐 관세 10% 20%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자동차를 대상으로 다 때리니까 똑같이 두들겨 맞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기아, 현대차만 뭐 악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기아는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11만 원을 못 넘어가고요. 그리고 9만 원을 안 깹니다. 이 지금 한 6, 7개월 동안 이 박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요 9만 7천 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심선에서 뭔가 주가가 저항과 지지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 9만 원 초반까지는 다 밀려왔다가 이렇게 반등 시도하고 다시 또 되밀리는 자리였는데요. 이 지난번 구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계속 11만 원 근처만 가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예를 들면 여기를 우리가 1등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100등이에요. 100등. 100등이고 1등이에요. 근데 이 100등에서 1등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소한도 50등은 먼저 해놓고 여기서 이제 50등에서 1등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왜 제가 강하게 홀딩 하셔야 되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이 또 9만 원 초반까지 갔었으면은 이제는 겨우 뭐 9만 6, 7천 원이 저항이고 이 11만 원 근처도 못 갈 뻔했는데 바로 대반등을 주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 하방을 잡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두보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리면 낙동강도 밀려버리는 건데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소위 저 대전까지 수복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서울까지 여기서 전진을 하느냐?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 그게 10만 3,800원이면 조금만 으쌰하고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음 주에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비중을 50% 정도 내가 손실 안 보고 빠져나와서 이게 바로 못 치고 나간다고요. 앞으로도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영원히 기아만 온리 기아 러브다 하시면은 요 10만 원 밑에서 다시 또 채워 넣으시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홀딩 하시면서 12만 원이 가든 13만 원이 가든 편하게 그냥 끌고 가시자. 비중도 많고 매수가도 높으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근데 9만 원대, 9만 원 중반 정도의 매수가 비중 50% 괜찮습니다. 트레이딩 안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현재 이 홀딩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또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화와 문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적어주셔야만 또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동시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상담했었던 종목 리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에서 좀 반도체주들 그래도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그 파크 시스템스 또 상담을 주셨었는데 파트너님께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네네. 네. 아유, 이럴 때가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좀 젊으신 분이고 종목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랬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지금 자리면 이제 매수 가격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걱정을 하시는데 노 프로블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이제 뭐 끝났어요, 못 가요, 뭐 조정 더 받을 거니까 매도하세요. 이랬으면 제가 얼마나 욕을 먹고 덩달아서 우리 앵커도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근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딱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심값.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다시 올라서 주느냐. 근데 오늘 상당히 의미 있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양봉의 모습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캔들을 볼 때도요. 캔들이 이 소위 음봉과 양봉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양봉들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이런 음봉이 나오느냐, 또 지지와 저항을 깨는 양봉이냐, 돌파하는 양봉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습은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난 저점 잡았다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뭐 여기 1차 저항 24만 원이라고 그랬죠. 요 24만 원대까지 가서 잘 수익 실현을 하실지, 아니면 이 새로운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진 거죠. 그렇죠? 이런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상승의 추세를 그려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는 위치에 접어들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고, 기관들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 현재 이 하락 추세는 마무리된 상황이다라고 차트상으로 짚어주셨고요. 1차 저항 24만 원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CJ 대한통운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6,000원에 네, 5%입니다. 96,000원에 5% 갖고 계시군요. 그러면 네네. 어떠한 점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목표까지 갈 수가 있나 좀 그래가지고요. 매수가까지. 네. 매수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네네.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J 대한통운 비중 5%, 어떤 측면에서 이 대한통운을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대한통운을 좀 가지고 다니셨어요? 있었는데요. 네. 네네네.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무지셨나요? 네? 대한통운에 혹시 근무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니, 없습니다. 예. 예. 그러셨군요. 그래도 뭐 비중 5%에 96,000원. 예, 뭐 저번에 다른 분이 이제 문의를 한번 주셨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이렇게 급등과 급락,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단부 요 8만 원도 살짝 깼던 자리지만 8만 원은 확인이 됐고, 요 10만 원이 아주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 현재에서 보면 딱 어떻습니까? 요 8만 8천 원, 요 9만 원 내외 요 자리들이 나름대로 이제 중심값으로 잡아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네네. 이제 남은 방법은,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잡아진다라면 지난번에는 여기서 A, B, C 그러고 대반등 어설프게 주다가 못 가고 또 한 번 이렇게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여기 자리에서는 이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느냐. 이게 CJ 대한통운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CJ그룹 자체도 구조조정에다가 일부 매각에다가 많은 움직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리하고의 협업 관계라든가 이제 뭐 쿠팡에 워낙 치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런 대응을 하려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종사하시는 분들은 힘드실지 몰라도 대한통운의 입장에서는 물류 쪽에서의 어떠한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요 10만 원은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 5%밖에 안 되시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막 정신없이 막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네. 좀 편하게 좀 뭐 진짜 막말로 시장이 뭐 무너지더라도 뭐 망가질 종목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가다가 뭐 한 5, 6개월 해서 뭐 한 20, 30%만 수익 나도 난 땡큐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자리 정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더 하셔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하면은 뭐 10만 원만 가도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10만 원이 넘어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도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대응을 지금은 그러니까 좀 홀딩하시면서 만약에 요 8만 원 초반까지 왔다. 그러면 땡큐하고 사시면 되고요. 아셨죠?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제가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네네. 추가 매수를 하려면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500주가 있다. 그럼 500주를 네네. 지금 당장에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네네네. 그럼 한 네. 100주, 200주 사시고 요 8만 8천 원, 9천 원 라인에서 그리고 네. 만약에 거기서 더 치고 1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이면 그냥 냅두고 만약에 네. 시장이 출렁출렁거려서 쿵 하고 밀려 내려와서 8만 원대 8만 한 2, 3천 원 된다. 그럼 또 나머지 2, 300주 거기서 실어 놓으면 딱 10% 비중 정도면 딱 좋죠. 그럼 지금 현재도 조금 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현재 가격이에요? 예, 100주, 200주 정도 오늘 뭐 다음 주 초 오늘도 근데 금요일이잖아요. 저는 금요일은 원래 잘 매매 안 합니다. 네. 예. 그 트럼프가 뭐 주말에 무슨 얘기 할 줄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날짜, 시간 이런 거 다 있고 또 뭐 신규 매수는 올라가면은 그냥 냅두고요. 한 2시 반 네네. 이후에 종가 무렵 3시 네. 전후 네네. 요때쯤에 네네. 이제 또 걸쳐 놓든가 뭐 미리 네. 사전 예매를 하시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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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절한 상담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8만 8천 원 그리고 8만 9천 원 자리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10만 원 돌파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역시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PSK. 네. 22,035원. 네. 네, 물타기 계속해서 단가를 낮춰서 지금 단가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네네. 네, 20%입니다. 그러면 22,030원에 비중 20% 갖고 계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좀 어떠한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걸 매수해서 계속 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왔는데, 네, 거의 다 왔는데 이거를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 손절하고 좀 다시 좀 기회를 봐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파트너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PSK. 참 얘도 사실은 모양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죠? 참 가뜩가뜩하면서 못 가고 얘는 또 잘 가요. 예, 나름대로 홀딩스는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PSK 같은 경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편하게 조금 더 갖고 가시죠, 뭐. 일단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 논란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이 최소한도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뭐 레거시 쪽이 됐든 또 HBM의 어떠한 고성장세는 지속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 삼성전자가 뭔가 잠에서 지금 깨어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전방이든 후방이든 또는 뭐 어떤 검사 장비 쪽이든 다 같이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수 효과. 그렇죠? 네네.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중에 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라는 제가 다른 하나의 종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문의도 주셨던 그런 뭐 기업 분할한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던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하나마이크론.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세가 꿈틀꿈틀 되면서 여기서 지난번에 저항을 돌파하는 이런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PSK도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요 자리만 돌파가 돼주는 뭔가 시세 분출의 거래와 이게 움직여준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얘는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최소한도 26,000원까지는 1차 저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네. 65,000원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더 빨리 25,000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수익도 챙기시고 거기서 또 이거 더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25,000원 정도 오면 한 24,500원, 25,000원 근처에서 뭐 한 20, 30% 매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또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리포트도 나오고 막 그래서 뭐 한 2만 원대 후반, 뭐 3만 원 근처 간다. 그럼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죠.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네, 불안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고민했는데 올라도 너무 불안.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조금 더 이제 막 매수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하는데 나 빨리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의 위치와 시장의 상황 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있든 없든 대장주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52,000원까지 갔다가 이번 구간에서 6만 1,0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같이 연동되는 PSK가 왜 못 가겠습니까? 항상 그런 네네. 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제 방송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PSK 현재 이 삼성전자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4,000원 그리고 또는 2만 원 후반대에서 매도해 보자라고 대응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방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리면 좋을까요? 일진전기요. 네, 일진전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35,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요. 네, 35,500원에 비중 15%.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좀 내려와 있고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이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글쎄 이게 제가 많이 갔을 때는 한 37,000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전망이 좋다 그러면 추가 매수할 용의도 좀 있거든요. 네,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저희가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일진전기 역시 중견 기업 중에서 전력과 또 전선을 다 커버를 하고 나름대로는 좋은 흐름도 보여주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얘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력 네. 설비 관련한 이러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매기들이 확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조선 방산으로 가고 또 최근에는 IT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선입선출이에요. 자, 보세요. 이 일진전기도 이 과정에서 이렇게 급락하고 급등 주고 급락하고 이러면서 저점은 계속 높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네. 다시 또 직전 고점 또 돌파하고 3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좀 쉬어주고 그러면서 37,500원을 고점으로 다시 또 이렇게 지금 주춤주춤해요. 근데 아까 제가 저점에서 그렸던 요 자리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단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우리가 지난 작년 9월부터의 이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트렌드를 잘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 추세의 상단에서 부딪히면 뭐 여기서 조정을 딱 받아주고 다시 가면 좋겠지만
한 번 더 밀리면서 여기 하단부, 추세의 하단부를 계속해서 지지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괜찮은 자리예요, 사실. 아셨죠? 왜? 네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형성돼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소폭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할 자리가 나오고 문제는 이게 얘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값이라는 게 있죠. 이러한 라인들이 이제 중심값이 됩니다. 가운데 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부딪힌다고 올라갈 때. 올라가서 부딪힐 자리가 결국은 32,000원대예요. 그렇죠? 여기서 네네. 바로 그냥 쭉 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이 주가의 특성이 어때요? 한 번에 쭉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하면서 이렇게 또 옆으로 쉬었다가 또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네, 이렇게 딱 이제 그렇게, 급등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 시련의 관점으로 봐야 될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수해도 좋은데 이 매수한 물량만큼은 한 32,000원 정도의 1차 매도 그리고 나머지 또 직전 고점 35,000-6,000원 이상 7,000원 가느냐 못 가느냐 보고 매도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LS1렉을 중심으로 HD현대일렉이라든가 이런 대장주가 하방을 잘 잡아주면서 반등을 주느냐 항상 얘는 그 1등주들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지 다른 IT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한 HD현대일렉이니 LS1렉이니 이런 대장주가 자리를 잡고 다시 가느냐 그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기간이 대충 얼마 정도 걸릴까요? 기간이요? 네네. 지금 올라가는 기간 네네. 그거는 저도 몰라요. 예, 그걸 알면은 제가 여기서 방송 이러고 앉아 있지 않죠. 그렇죠?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사서 으쌰 하고 수익 챙기고 나오면 되는데 다만 네. 지금은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보이는 과정이다. 모든 시장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매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고공행진에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의 반전의 시점은 4월 2일 또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시행이 되는 그 한 주 정도는 지나야지 뭔가 으쌰으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진전기 현재 이 저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하락 추세에는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요. 현재 추가 매수도 유효하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1차 매도가 3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전력 대장주들 또 반등하는지 여부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자고 대응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푸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에코프로 BM이고요. 매수가는 124,500원.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아이고 정말 우리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 삼성 SDI의 2조 대규모 증자 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마지막 그 리스크 아닌가. 그러니까 오. 2차 전지에 관련된 여기서 뭐 또 다른 기업들이 또 하나 뭐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캐즘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제 얘기, 또 실적 악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되면은 1분기 실적 발표들 추정치라든가 예상치든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과 맞물리면서 또 한 번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124,500원에 이제 매수가 되신 부분은 이제 최근에 매수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124,000원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왜 안타깝냐면 사실은 지난 제가 요 1월 달에 12월 달에 방송을 하면서도 최소한도 설 지나고 나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2월 초 중순 이후에 대반등이 나오는지 이 저점이 확인이 되는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설 때 한번 이렇게 설 전에 한번 움직여줬고 그리고 살짝 눌러주면서 또 한번 요 14만 원까지 아주 딱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반등 나올 1차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3개의 선을 그면요. 요 움직임들을 딱 보시면 지지와 저항과 중심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다행스러운 거는 뭐 SDI도 그렇고 다른 것들이 이 1월, 2월의 저점들을 다 깼습니다. 근데 얘만 안 깼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렇죠? 지난 1월 달의 저점을 이번 구간에서도 안 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에코프로 BM도 지금은 최소한도 인내하시고 홀딩해야 될 자리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2만 원을 중간값을 안착해주는 흐름이라면 이번에 또 한 번 14만 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 근처에서 50% 정도는 매도하셨다가 12만 원 밑에서 다시 또 끼워놓고 13만 원 후반, 14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현재 이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현재 이 12만 원 근처에서 이 매도를 하는 게 좋겠고 또 12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매수로 대응을 해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역시도 상담 계속해서 열려 있죠. 전화와 문자, 유튜브 이렇게 3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 02377-0269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상담한 종목들의 리뷰 간단하게 해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시장의 좀 중심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눈에 띕니다. 뭐 반도체 PSK도 그렇고 2차 전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또 오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또 파미셀도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었고 또 전력주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주도주가 또 바뀌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은 특히 이번 주 결국은 뭐 IT 쪽이 장의 중심에 들어서 있는 거고요. 또 네. 이러한 그 방산과 또 이런 쪽들이 하나의 여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따 뭐 종가까지 봐야 되지만은 저점 대비 좀 그래도 꼬리들을 달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네. 나오고 있다라는 거. 또 HLB 문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겠습니다만은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라는 얘기는 이 바이앤셀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12월 5일부터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마다 했습니다.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엊그제 제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말씀을 잘 또 따르셔서 결국은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엔터키는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거고 저는 또 그런 과정에서 뭐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종목을 제가 문의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증 편향에 빠지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을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목 상담을 정말 토대로 해서 나하고 의견이 틀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참고하고 그것을 그날 또는 하루 이틀 후에라도 내가 실행을 할 수 있으냐. 정말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과감하게 정말 힘들지만 버텨야 되느냐.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가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말 뭐 1, 20% 빠진 거는 쉽게 손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그러다가 하면서 내가 매수가가 얼마인데 50%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되는데 손절한다? 마이너스 여러분들 90% 되고 상장 폐지될 종목들이 다음 주부터는 줄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요. 더 중요한 한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총 시즌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 보고서를 내고 주총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의견 거절 나오고 한정받고 난리가 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압축하고 부실한 종목들은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이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IT가 중심에 있는 시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또 매수가에 집착하지 말자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원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 또 아래 보이시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연락 많이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